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입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은 제가 풀어드리는 부분이 좀 시간이 없어서 제 텍스트 예상평을 통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서울 것만 11개의 경주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노다지로 한번 캐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경주와 승부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뭐 추천 경주라고 해서 승부처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승부처는 스티븐이 좀 자신 있고 요거 야무지게 한번 때려 보겠다라는 포부가 담겨져 있는 경주들이고, 추천 경주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천 경주 꼭 제가 마번을 다 오픈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현장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고, 그 외의 경주들은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책자의 사전 인기도 모두 마번에 준해서 과연 애가 될지 안 될지를 제가 또 평가와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개의 경주 논스톱으로 흘러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두가 돈이고 시간일 겁니다. 자, 준비한 대로 오늘 추천 경주는 1경주, 3경주, 4경주예요. 1, 3, 4경주. 요점 참고를 하시고, 승부처는 5경주와 9경주, 10경주, 5, 9, 10입니다. 따로 여러분께 언급드린 게 아니라 경주가 지나가면서 추천 경주와 승부처가 지나가니까 1경주부터 빠짐없이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많이 어려워졌죠?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서울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총 12마리입니다. 자, 사전 인기도 볼까요? 4번, 6번, 10번, 8번, 11번. 4번 열린문, 6번 왕인행차, 10번 회복, 8번 청수라이더, 11번 스피드 플라잉. 요 5두가 사전 인기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충마에 대한 이 길잡이 역할을 제가 해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은 4번 열린문입니다. 문성혁이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린문은요, 최근에 잘 보세요. 1000m 데뷔전 뛰었죠. 10월 20일 날 1000m 뛰었죠. 안 됐어. 그래서 11월 6일 날 앞에 가려고 1300을 썼어. 결과 3착이야. 12월 14일 날 한 번 더 1300을 썼어. 결과 3착이야. 이게 뭘 뜻해요? 이번에 1200인데. 울며 겨자 먹기.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이게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1200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겁니다. 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녀석이 물론 성적이 좋으면 땡큐죠. 말 그대로 갈 데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한 경주거리를 선택해서 나왔다, 이 평가가 맞잖아요. 훈련은 고만고만해요. 직전보다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엔 다소 애매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다만 1200m를 나왔다라는 그 의미와 의지가 불순하다. 울며 겨자 먹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 4번 열린문을 현장에서 인기 1위를 팔리겠습니다만 충마로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6번 왕인행차를 이번엔 노리셔야 돼요. 요거 내용이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간혹 표현하죠. 실전을 거듭하며 말이 좋아지고 있다. 이번이 타이밍이다. 이런 글귀들 여러분들 책자에 간혹 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100% 담겨져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왕인행차입니다. 제가 조교를 보니까 애가 데뷔전 당시에는 말이 주행 자세도 흔들흔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인데, 직전부터 약간 군기 교육대를 갔다 왔는지 자세가 잡힙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 더 좋아졌어요. 정상 출전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안토니오까지 다시 24조에서 믿고 맡기고 있거든요. 저는 6번 왕인행차 1200거리라면 여기서는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8번 청수라이더, 애도 지금 현장에서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행검사가 1분 02초 3입니다. 불량 주력이기 때문에 기록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만 잘 뛴 건 맞아요. 그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32조 김윤선 마방의 신마 승부율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입니다. 9%. 이 마방이 정말
신말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 좀 의지가 좀 낮다? 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승부할 이유가 없지. 만들어 놓고 때려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마방인데 청수라이더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조교과. 그러니까 없던 승부도 만들게끔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평가하기 때문에 8번 청수라이더는 조교가 너무 좋아서 없던 승부도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에 10번 회복. 말 그대로 말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네요. 잠깐 주춤거렸다고 평가를 할까요? 김덕현 기수. 이 명절 세기 전에는 완전히 개 죽 썼는데 이 컨디션을 많이 찾았겠죠. 일단 등짝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말도 상태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4번 열린 문에 울며 겨자 먹기냐 아니면 발전 기대치가 있는 6번 왕인행차냐를 고민했을 때 저는 6번 왕인행차죠. 6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4번 열린문, 8번 청수라이더, 10번 회복까지 6번 놓고 4번, 8번, 10번 역시 팔리는 인기마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1라운드 가볍게 시작해 보죠. 자, 2라운드는 1300m 국내산 6등급 별정 시형 방식 12마리입니다. 서울 2라운드는 오드로 풀어보는, 오드로 알아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요. 자, 사전 인기도 볼까요? 7번 러피언 파크, 그리고 9번 봄날의 기억, 6번 시선집중, 2번 생킹, 12번 로열 축복까지 팔리는 분위기인데 사실 안 팔려도 되는 녀석이 어부지리를 팔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나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팔리는 거지. 등 떠밀려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딱 3마리 안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3두 안에서 끝난다. 여기서도 압축을 해라 그러면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제 3두는요. 6번 시선집중, 7번 러피언 파크, 9번 봄날의 기억, 요 세 두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7번 러피언 파크가 최근에 보면은요, 9월 29일 뛰고 12월 7일 뛰고 1월 4일 뛰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은 나름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물론 이번 경주는 앞에 주로 1경주 뛰는 거 보고 앞에 과연 어떤 녀석이 뛸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로가 가볍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면 모두 다 좀 참관발 쓰는 유형의 마필들이 맞짱을 뜬다. 그 중에서 으뜸은 7번 러피언 파크라는 거죠. 전개 그리고 기본 전력 조교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 7번 러피언 파크 요 녀석을 중심에 놓고 현장에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7번 요거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5도 안에서는 7번이 가장 세요. 셉니다. 자, 3경주로 돌아왔습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안말 한정경주 추천경주입니다. 마번 오픈해 드립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는 오랜만에 이런 표현 쓸까요? 뒤로 뛰어도 들어온다. 좀 소심해졌죠 제가. 7번 원앤올리입니다. 원앤올리. 얘는 이 데뷔 전, 데뷔 이전, 데뷔 3전째 걸음이 완전히 확연히 틀리죠. 데뷔 전에 뭐 기본기만 보여줬어. 데뷔 이전째 뭔가 해보려는데 착순이야. 직전에 이제 2차권. 계속 이제 상승세 곡선을 좀 그려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원앤올리입니다. 걸음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애가 제갈도 좀 털어버리는 습성도 있고 발바꿈도 잘 안 되는 좀 까다로운 까칠한 성격을 보유한 녀석인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실전에서 성적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쳐지고 있다. 단점이 발전하고 있다. 걸음이 이 정도의 선택이라면 저는 7번 원앤올리가 이번 경주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8번 루이사가 있어요. 얘도 이제 뭐 팔리는 마필이죠. 7번 원앤올리, 8번 루이사 이렇게 팔리고 이제 5번 포텐셜 에너지 쟤도 팔려요. 1번 화려. 화려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팔리고 10번 이제 화시벽 이렇게 이제 팔리는데 일단 7번 원앤올리에 대한 충마 그리고 이 8번 루이사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능성이 만땅입니다.
가능성. 앞으로 애가 얼마만큼 성장할지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말 많이 보여줄 것이다. 제가 신마들에 대해서 나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이 신마들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또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잘 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조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본다면 8번 루이사도 정말로 빠른 페이스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8번 루이사가 이번 경주 1번이다. 그래서 7번 원앤올리에 8번 루이사에 저는 한 방을 좀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충만한 7번 원앤올리가 있으니 여기에 10번 화시벽인데요. 일단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애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전개로 풀어나가 보자 이거예요. 저는 10번 화시벽이 외곽 10번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함으로 적용될 거는 0.1%도 없다. 즉 장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화시벽까지만 배팅권입니다. 그래서 서울 3라운드는요. 7번 온앤올리 계속 발전하고 있다. 믿고 가자. 믿고 가자. 7번 놓고 들어가고요. 8번 루이사의 엄청난 무한 에너지의 가능성. 여기에 10번 화시벽의 전개 불리함 없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뽑아내겠다라는 장점. 그래서 7번 놓고 8번, 10번 요 두 방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서울 3라운드입니다. 깔끔하다. 응? 깔끔하죠? 문자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신청. 그냥 깔끔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서울 4라운드 역시 추천 경주로 갑니다. 마번 까드려요. 까드려야지 뭐해. 까드립니다. 1300m 국내에서 5등급이에요. 10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나왔고요. 1번 이 빅클래식이 인기 1위 가나요? 여기에 7번 로드란 애가 인기 가나요? 아무튼 뭐 비슷하게 팔리는 것 같고, 2번 이 자이언트걸, 3번 정상동울풍도 복병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8번 브레인 스피더 뭐 얘까지 팔리고, 플랑조이는 안 팔리나요? 뭐 어찌됐건에 이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지가 않는데 제가 들고 있는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렇게 팔립니다. 1번, 2번, 3번, 7번, 8번 이렇게 팔리는데요. 가장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마표는 1번은 이 빅클래식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번 빅클래식을 현장에서 흔들림이 없이 저는 충마로 놓고 가겠는데요. 그간 제가 좀 불신을 갖고 있는 최범명 기수가 발등에 불이 떨어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부상이 있었던 곳이 많이 회복이 돼서 경주에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성립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어요. 최범명 기수하고. 어찌됐건 1번 빅클래식의 직전에 7개월의 공백 전에 바로 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똥 싸면서 들어왔어요. 정말 안간힘을 하면서 이 최범현이의 이 필승의 각오가 느껴지더라고. 이게 정말 저렇게만 살면은 1년 안에 2억 모으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겠어. 정말 악랄하게 그냥 말을 몰아주는데 끝끝내 들고 들어왔다 이거죠. 자, 이번에도 그 능력이라면 저는 인코스의 이점이라든지 모든 조건에서는 직전 정도는 충분히 타줄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말 상태도 괜찮고요. 최범명 기수만 직전 정도의 정신력으로 기승을 해준다면 여기서는 옵니다. 1번 빅클래식. 여기서는 가장 으뜸이다. 자, 후차권에서는 2번 이 자이언트 걸이 승급전인데, 직전에 보니까 앞에 갖다 붙이니까 말이 스스로 뛰는 맛이 있죠. 물론 직선에서는 좀 어부지리성이 있는데, 애는 이제 이 걸음이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말이에요.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1300까지는 소화를 했기 때문에 배제 못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자이언트 걸, 이번 경주 배팅권. 3번 정상돌풍이 사전 인기도에 잡혀있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전 인기도가 내 생각대로 잡히나? 그건 아닐 텐데. 왜냐면 이게 보면은 계속 바닥을 쳐놨거든요. 10월, 11월, 11월, 12월 다 바닥을 쳐놨는데 이게 어떻게 사전 인기도에 잡히지? 정말 말이 없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정상돌풍은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으뜸은 조교입니다. 조교. 조교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만난 편성 자체가 뭐 결코 뭐 약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놈들한테 졌고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3번 정상돌풍의 좀 변화를 이번 경주 가장 먼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전 인기도만 그렇지 현장에서는 조금 복병으로 팔릴 것 같아요. 삼복승 막건도 여러분께 충분히 권해드리고 싶은 마필이고 역시 데뷔 전에 화려한 걸음을 보여줬던 7번 로드만까지는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만 할 것 같아요. 딴 거 없습니다. 1번 빅클래식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못 들고 들어오면은 정말로 질타받아야 되는 거는 말이 아니라 최범현 기수인 것 같아요. 최범현 기수가 집중만 해주면 여기서는 옵니다. 1번 빅클래식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2번 자이언트걸, 역시 3번 이 정상돌풍, 7번 로드란, 1번 놓고 2번, 3번, 7번 요 안에서 정리가 된다. 서울 4라운드 마무리 짓죠. 저는 1번 빅클래식 놓고 1, 2 놓고 3번 이렇게 삼복승 막건을 일단은 삼복승식으로 막건을 좀 사놓고 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서울 5라운드입니다. 개가천선 승부 집중하십시오. 1400m 국내선 5등급입니다. 자, 9대 단초란 편성입니다. 사전 인기들 보면은 4번이 슈퍼액톤과 5번 이 션샤인 특급 요 두 마필이 현장에서 인기도 1, 2위를 다툴 것 같고요. 역시 이번 놀부천하 역시 문수영 기수의 등짝 속에서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보이는 인기 마필들을 제가 놓고 승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제가 노림수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한 번 더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맞춰도 맞힌 게 아니에요. 찜찜해서 이거는 뭐 맞췄다고 어디 가서 얘기 못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찜찜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소하고 승부를 한다라면 정말 먹을 때 시원하게 몇 배가 됐던 항구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서울 5라운드 여러분들의 그 찜찜함을 해소시키면서 항구라 제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서울 5라운드 개가천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항구라 하시러 오십시오. 먹을 때 먹어야지 뭐 우리가 언제 먹습니까? 스티븐이 입가에 개거품 물 때 여러분들도 나도 때렸다 개거품 같이 물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6라운드 12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오드마필로 풀어보는 경주예요. 사전 인기도를 보면은 7번 금빛 장인, 12번 라운탑맨, 9번 이글아이, 그리고 3번 위닝 블레이드, 11번 여걸 비전. 이거 맞나요? 어찌됐건 간에 사전 인기도는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저도 뭐 얼추 그럴 것 같아요. 얼추 그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런 이 7번 금빛 장인이 뭐 부담 중량이 0.5kg 올라가서 이제 57의 부담 중량입니다. 애는 대가리가 아니냐 맞냐 1억 5천짜리인데 일단은 대가리 먼저 깔아. 7번 금빛 장인 저는 현장에서 녹화할 겁니다. 녹화할 겁니다.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가겠죠. 이거 인기 1위를 굳이 꺾을 필요가 없어요. 57의 부담 중량 괜찮아요. 애가 이제 500kg 초반대에 체중도 갖고 있고 직전에 1300m에서 뭐 브리킨 이런 애들에게 이제 덜미를 잡히면서 결과가 3착이지만 그래도 이제 체범면에서 문수영으로 안장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직전보단 0.5kg가 뭐 작은 건 아닌데 충분히 저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7번 급빛 장인을 놓고 갑니다. 여기서 한 방 붙여먹기 재밌는 마필은 저는 12번 라운탑맨으로 봐요. 라운탑맨. 왜냐면 1조에서 이제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최범현 기수예요. 사실 계속 예전부터는 계속 1조에서 믿고 맡겼는데 이런 부분들 5조에서도 이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1조에서도 많이 좀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이클 타이슨도 이빨 다 부러지고 KO가 되는 이게 벌써 옛날이고요.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맞고 저 세상 간 게 벌써 뭐 1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대 교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최범현 기수도 그런 걸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악바리로 조금 더 열심히 타줄 거다. 명절 전부터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어필을 했고요. 지금 이혁 기수가 기승전결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혁 기수가 타던 것들은 아마 최범현 기수 1조 것들은 아마 승부는 무조건 때릴 겁니다. 그 점 저는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기도에 맞춰서 걸맞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7번 금빛장인의 12번 라운탑맨 요 한방 막건을 여러분께 좀 강하게 한방 일단 때려놓고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 6라운드는 인기도에 있는 마필 7번 금빛장인은 뭐 얘는 전 종합지 인기 1위니까 얘는 인정을 하고 애에 붙여먹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7번에 붙여먹는 말이 9번 이글아이도 가능성이 있고 다 물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의지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12번 라운탑맨이 가장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그래서 7번, 12번을 일단 한 방 조져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삼복승 막건을 뭘 그려야 될까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6라운드는 인기도에 맞춰진 짜여진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7라운드로 가죠. 1700m 혼합 4등급 별정 B형 방식입니다. 12마리죠. 역시 오두마, 인기마 안에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복병이 있는지 스티븐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인기들을 볼까요? 4번 더건프, 6번 인천 스피드, 1번 리틀 보이 플래시, 11번 킹덤 점프, 7번 원더풀 인디언. 이렇게 팔리죠. 자, 이렇게 팔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책자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빨리 하루, 이틀, 3일 빨리 사전 인기도를 바꿔서 이제 푸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오차 범위가 좀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하십시오. 너그럽게. 충만은 4번 더건프입니다. 4번 더건프. 얘를 좀 뺄 수가 없다. 제가 이 4번 더건프를 봤을 때는요, 이제는 이게 잠재된 능력이 폭발을 해서 형군, 말 그대로 혼합 4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애를 빼고서 막건을 살 수 있는 편성은 없을 거다. 1700m에 한해서요. 그 정도로 1700m에서 좀 강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도 센스쟁이하고 사마신 차이. 저는 센스쟁이를 직전에 놓고 때렸거든요, 여러분. 적중은 했는데요. 더건프가 저렇게 잘 뜰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말이 이제 뭐랄까요, 안 좋은 습관들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전에서 능력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찬스에서 30조 토니 마방 여러분들 토니가 누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입지가 낮은 마방인데 작전이 들어가겠습니까? 없죠. 토니에서 빅투아를 기승시켜놨다.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4번 더건프 N은 놓고 가도 될 것 같아요. 후자권에서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되는 경주인데요. 일단은 6번 인천 스피드가 56으로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저는 눈길이 가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10월 13일 경주력을 본다라면 저 따위로 뛰면은 또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이번에 제가 밀고 있는 빵소는 이제 6번 인천 스피드가 직전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앞선에 가담을 해주는 거겠죠. 전개를 무기로 풀어 나간다라면 6번 인천 스피드도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복병에서 냄새 나는 애는 8번 에이스 켄트입니다. 에이스 켄트는요, 조금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700m가 고비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요, 뚝심은 있어요. 그래서 어부지리성으로 보자라면 저는 8번 에이스 켄트의 배당이 충분히 여러분께 다가올 수 있는 소액으로 항구라가 가능한 그런 녀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더건프라는 믿음만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6번 인천 스피드의 전개, 8번 에이스 켄트의 뚝심, 이 정도를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면서 7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좋죠. 그냥 말대로만 들어와라 그냥 항구라 꾸준하게 그냥 먹게 좀. 좋습니다. 자, 8라운드 가보죠. 16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이에요. 10마리고요. 역시나 인기 마필로 알아보는
현장 구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전인 기도 한번 보죠. 1번, 6번, 8번, 5번, 4번. 1번 황금에, 6번 매니 히어로, 8번 흥행질주, 5번 매니 스피드, 4번 콰이어트 아델. 안 되는 말이 없다.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안 되는 말이 없다. 1번 황금에 뚫어져다 보면 황금의 대가리 같죠. 6번 매니 히어로 뚫어지게 보면은 사연이 너무 많아 대가리 같지. 8번 흥행질주는 이거 정말 골 때리는 놈이더라고 이거. 너무 잘 뛰어. 조교 때는 그냥 좋아 정도인데 이게 실전에서 최근에 완전 날아다니거든 이거 흥행질주. 이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4번 콰이어트 아델도 최근 연타 때리면서 사연이 있고. 5번 매니 스피드도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정도로 최근에 1700m에서 나름 사연을 남겼고. 그래서 이번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1번 황금애를 선택하겠습니다. 황금애는요 정말 잘 뜁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새끼는 생각보다 잘 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우박이 쏟아지고 막 장대비가 내렸던 와이퍼를 막 최대한으로 왔다 갔다 해도 막 비 때문에 앞이 안 보여. 그런데도 뭔가 안정감이 주는 차가 있는 반면에 작은 차는 막 불안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얘는 황금에는 그런 느낌이야. 안정감을 줘. 그런 포구와 그러니까 전개가 정말 개떡같이 풀려도 지 능력을 뽑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1번 황금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1번 황금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번에 나름 장기자랑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애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한 칼의 스킬을 쓸 거란 말이죠. 한 칼의 능력을 자기의 스킬을 쓸 거라고. 그러면은 1번 황금애가 충분히 커버를 하면서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네가 앞에 붙이면 내가 좀 더 뒤에 갈게 하면서 라스트에 겨루자 하면은 저는 1번 황금애가 가장 먼저 들어올 거라는 거죠. 1번 황금애의 지륵 같은 싸움, 진흙 싸움에서 능통한 1번 황금애를 놓고 가자. 표현하기 힘들다. 황금애. 정말 근데 셉니다. 6번 매니어로인데 애도 뭐 브리더스컵에서 잡바이가 됐지 기본 전력은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가는 게 좀 유리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욕심낼 텐데 선행 나갈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6번 매니히어로도 초반에 자리만 잘 잡으면 대가리인데 자리 못 잡으면 이것도 풀빵 될 수가 있다. 6번 매니히어로의 좀 과신과 불신 약간 50대 50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8번 흥행질주 이 새끼 웃긴 새끼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너무 잘 뜁니다. 요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황금애를 믿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총만 잘 살리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스티븐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충만은 8번 황금의 8라운드를 마무리 짓죠. 좋습니다. 구경주가 왔기 때문에 좋아요. 자, 구경주 비밀작전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돈이 되는 경주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1600m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사전 인기도를 볼까요? 7번 명진 플라이, 9번 이 글로벌 에이스, 그렇죠. 8번 호크 행진곡도 팔리고요. 10번 화이팅 랭퍼 얘도 팔리고. 이렇게 4두가 팔리나요? 5번 브리가디어 제네럴. 브리가디어 제네럴은 역시 직전에 좀 소수 좀 하시는 분들은 적어놓고 막건 많이 샀다가 많이 그 집에 일찍 가셨을 거예요. 저도 브리가디어 제네럴은 막건 사도 되냐고 수십 통의 전화가 왔는데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 간다는데 2번 물어보시는 분에게 사라고 했어요. 짜증나서. 뒤져봐야지 정신 차리지. 아니 나는 좀 별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 답정너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사시라고. 집에 일찍 가셨지.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헛된 소수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직전에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편성도 해볼 만하다고 해서 뭔가 확신에 찬 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뭐 맞고 사시는 분들이 좀 힘을 실었을 텐데 결과가 저렇습니다. 물론 뭐 결과가 저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서는 5번 브리가디어 제네럴도 걷어내야 되는 게 맞는데요. 1600m라는 경주력을 본다라면요. 이 편성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번에는 앞에 가는 애들보다 따라가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초반에 앞장 까는 애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작전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팔리는 마필 5도 안에서 저도 끝난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 경주 최저 배당이 한 8배, 9배, 높게는 10배까지 봅니다. 걸리면 항구라가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충마가 있다라면 여기서 한 두 방만 원투로 때려놔도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 9라운드 비밀작전 큰 배당 뭐 90배 놓고 갑니다. 요거 아닙니다. 하지만 10배, 12배에서 상황을 내실 분들은 한번 찾아오십시오. 스티븐이 비밀작전으로 선정한 이상 그냥 곱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때려 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구경주 자신있게 페이지를 넘기고 10라운드 역시 연속 승부 오아시스로 갑니다. 전매 특허죠. 스티브님이 밀고 있는 오아시스, 옆집 영희엄마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막건 사는 승부처 오아시스. 그만큼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서도 검증을 받은 승부처가 오아시스입니다. 바로 서울 10라운드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1800m 국내산 3등급 핸디캡 경주예요.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7번 슬링스톤, 8번 롤브레이커, 7번, 8번의 저배당 난 안 사. 난 안 삽니다. 그 외의 마필 하나를 놓고서 조지면 조졌지 7번, 8번의 막건은 구매를 안 할 겁니다. 그 외의 마필이 궁금하신 분, 저는 확신을 갖고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 10라운드 오아시스 그냥 아작을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7번, 8번 롤브레이커의 7번 슬링스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티븐의 오아시스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게 내가 봐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스티븐과 마음이 맞는다라면 항구라 도전해보시고 그 결과에 만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10라운드 오아시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 11라운드면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아이고, 아쉬운데요. 뭔가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다가왔어요. 11라운드 사전 읽기도 볼게요. 11번 이 글로벌 캡틴, 6번 이 문학 위너, 10번 어나더 스마트 원. 여기에 4번 MJ 파워, 2번 신의 병명까지 여러분들께 오드 마번에 좀 적혀져 있는 마필들입니다. 요 안에서 끝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끝날 수가 있다고 봐요. 그 중에 중심은 아무래도 사전 인기도에서 얘기해 주듯이 11번 이 글로벌 캡틴이 되겠죠. 정호익 조교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일단 게으르니까 제가 부지런하신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정호익 조교사가 그러신 분 같아요. 제가 본 정호익 조교사님은 조교장이면 조교장 또 말에 또 생각 또 그 외의 것들도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참 부지런하다라는 느낌인데 유승환 기수가 직전에 57.5를 달고서 들어왔어요. 10월 달에는 하만식 기수가 끌고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58.5kg예요. 과연 이제 58.5를 어떻게 애가 소화를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문세영 기수거든요. 근데 애를 빼고서 막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등급에서 조교 좋다고 해서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교 나쁜 것들은 인기 많은 불안하게 봐도 돼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통계를 매겨봤을 때 제 눈으로 봐서 저의 눈을 통계를 매겨봤을 때는 그게 먹히더라고요. 근데 열하나 글로벌 캡틴은 조교가 좋아요. 능력대로 봐야겠죠. 능력이 좋아요. 내 부담 중량이 58.5 요거 하나 찜찜해. 근데 상대를 보자고요. 상대를. 물론 못 뛰는 마필들이 출전한 건 아닙니다. 1등급 밥 먹고 눈 뜨니까 1등급 돼 있는 거 아니겠죠. 그간의 우여곡절 나름 근성과 능력을 뽑아내면서 1등급까지 차근차근 올라온 마필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열하나 글로벌 캡틴이 58.5는 저는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직전에도 57.5에서 울트라 펀치를 오마신차. 이 정도면은 압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마신이면. 오마신이면 하나, 둘, 그러니까 누가 뛰고 나서 하나, 둘 하고 내가 뛰었는데 애를 잡은 거거든. 요 정도로. 그러니까 1초에 한 3마신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마신이면 한 2초 좀 안 되게. 어찌됐건 열하나 글로벌 캡틴은 여기서는 충마가 될 겁니다. 후자권에서는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상위군 마필이나 그리고 또 일요일에 파이널 라운드라 그런지 몰라도 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후벼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두를 꺼내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0m에서 최적화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패가 없는 6번 문학 위너 승급전이지만 애도 1200m에서는 워낙에 좋은 걸음이기 때문에 단거리 강점이 있는 6번 문학 위너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1라운드는 열하나 글로벌 캡틴의 6번 문학 위너로 마무리를 짓죠. 자,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좀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승부처 추천 경주도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내용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언제나 노력하겠고요. 또 결과에 수긍하고 또 그 결과에 반전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